제가 그리고 동시에 레드필병을 깨드릴게요. 레드필 먹었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짓거리라고 하지 말자. 근데 조금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여러분 좀 욕하면서 할게요. 재밌게. 제가 이 레드필을 잘못 복용을 해가지고 군이 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는 분들, 오늘 내가 머리를 깨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자에게 다크 트라이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뭐냐면은, 자 보시죠. 자, 지금 대가리 깨질 준비. 근데 다치면 안 되니까 헬멧 쓰고 계세요. 헬멧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자, 갑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으로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고 그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만큼 노력해오고도 제게 끌린 여자가 아닌 제가 끌린 여자와 섹스를 못해본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남자에게 너무 불리해 보였고 빨리 2년째 동거하고 있는 지금 여자친구를 벗어나 여러 여자와 섹스를 하고 싶은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혼은 남자에게 불리해 고로 일찍 할 필요가 없어는 제 상황에 딱 맞는 너무 달콤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딸이 여자면 너무 싫겠는데 같은 오만한 생각도 함께했죠. 언남님의 파더 피겨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언남님의 생각과 접촉을 하게 되었고 올바른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순식간에 번개에 튀겨진 것 같았죠. 그 전까지 제게 레드필은 여자의 시테스트를 흘리거나 프레임 컨트롤 도움을 주는 도구 같은 느낌이었으나 언남님이 소개해주신 남자에게는 매듭짓지 못한 결혼이라는 제가 회피하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그간 피해왔던 엉킨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좀 깨지셨네요. 그런데 잘 보시죠. 우선 저는 매듭지지 못한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생각을 진지하게 여자친구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바람피는 남자를 증오하지만 제 강력한 욕망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결혼을 위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성이 바람피는 아빠 때문에 가정이 막 풍지박살이 난 여자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죠. 하여 저는 나는 너를 내가 만나는 여자들 중 1순위로 대할 것이고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지만 이런 내가 싫다면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전달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드필에서 고가치 남자는 여자한테 딱 얘기하라 그러잖아. 마이론이랑 롤로가 딱 얘기해라. 네가 여자 만나는 거 여러 여자 만나는 거 딱 얘기해라.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존나 X같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여자 만나면 까놓고 하던지 이러잖아. 까놓고 해 나는. 그런데 그걸 할 때 현명하게 하라는 거야. 병신같이 그냥 레드필 먹었다고 내가 그래 내가 고가치 남자니까 씨발 여자한테 drop the truth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래서 사회진흥이 필요해. 내가 지금부터 머리를 깨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솔직하게 내가 고가치 남자로 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여자한테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어떤 여자한테? 아빠의 외도로 인해서 존나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많은 여자한테 나는 앞으로 많은 여자를 만날 거고 싫으면 꺼져라 그 얘기를 한 거야. 단순히 얘기하면. 자, 봅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 어떤 풍파와 맞서더라도 결혼할 의지가 있대. 그러니까 나는 여자를 마음대로 만나고 다닐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여성에게 이제 그 드랍을 하겠다. 근데 원래 만남 자체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잖아. 처음에 원래 둘이 시작한 그게 뭐였어요? 원래는 1대1을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건데 중간에 당신이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난 레드필을 먹었고 이제 고가치 남자니까 여자 드랍 더 밤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다. 내가 그래서 여자한테 인설팅 되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까놓는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진실한 관계라는 게 모든 걸 다 터놓는 관계라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갈 때 어떠한 방향의 말과 행동을 해줬을 때 저 사람이 좀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까를 먼저로 놔야지 뭐 진실에 꽂혀가지고 또 난 레드필 고가치 남자니까 drop the bomb, the truth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 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리고 아마도 100%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는 동의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여자친구를 알파 위도로 만드는 것에 그것도 연애 기간 동안에 여자친구의 헌신을 생각하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drop the bomb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내가 그래서 이분들 그때 구해드렸다니까. 잘 봐. 내 계산은 이래. 여자친구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일단 처음에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 시작이 일단 그런 게 아니었잖아. 컨크루트가 완전 박살이 났죠. 일단 첫 번째 자기가 바람둥이 이미지로 간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것처럼 처음부터 여자 만날 때 예를 들면 내가 두 번째를 만날 때 어떠냐면 두 번째가 나를 찾아냈어요. 내가 걔를 찾은 게 아니고 걔가 나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Okay, how did you find me? 이렇게 시작을 했어. 나를 어떻게 찾은 거야? 처음부터 나는 약간 프로디하게 갔다고. 그러면서 제뉴인 디자이어가 나오고 하면서 나는 원래 내 모습대로 간 거야. 처음부터 나는 원래 결혼을 믿지 않고 그런 얘기 하면서 갔다고. 그러면 걔가 처음에 자기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각인을 보여도 그러면 내용이 완전 달라. 왜냐면은
결혼까지 1대1로 가려고 거기까지 갔다가 이게 깨져가지고 여자가 지금 막 상처를 입은 상태잖아. 잘 봐요. 여자친구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바람핀 아버지가 있어. 일단 바람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너진 가정. 세 번째, 무산된 결혼. 그치? 네 번째 뭐야? 언자님의 일부 다처 선언. 내가 또 하나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잖아. 관계의 시작이. 갑자기 여자는 컨그런스 깨지면 힘들어한다니까, 남자가. 잘 봐요. 이 4겹 콤보, 5겹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견뎌낼지 내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일부 다처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타이밍이. 지금 봐봐요. 원래 시작할 때 그게 시작도 안 했지? 아버지하고 바람핀 아버지 때문에 가정도 박살났는데 무산된 결혼에 지금 일부 다처 선언까지 지금 콤보가 다 들어갔잖아? 타이밍이 완전 자빠갔어 여기에.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 일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내가 일부 다처가 문제는 아니고 심리적인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타이밍이. 아이 그래 뭐 트루스 얘기하는 건 괜찮아. 레드필 먹고.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을 떨어뜨리는 그 시점이 그 여자의 정신을 파괴하면 어떻게 할 거야? 상대방에게 인설팅이 될 수도 있다니까.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게 여자가 남자한테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오빠 나는 하이퍼가미가 있어 더 나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오빠 좀 지켜보다가 난 좀 괜찮은 남자하고 갈아탈 수도 있어. 일단은 오픈해놓을게. 나는 보픈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드롭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시청자분들 중에서 뉴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뭐 처음부터 막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타이밍이야 타이밍.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여성을 만나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일단은 상대 여성분에게 그런 선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씨발 존나 남자 성전력을 풀필 하겠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잖아. 만약에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 못 참겠으면은 일단 보류를 하라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걸. 근데 걸리지 말라는 거지. 그 여자한테 너무 힘들다니까 이 타이밍이 지금.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동거 중이시라 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지. 일단은 걸리지 말고 뭘 하던 뭘 연락을 하던 일단은 걸리지 말라는 거야. 여자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 다처가 나빠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여자한테 정신 데미지가 들어가. 이거는 거짓말하고 틀린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위즈덤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여자한테 뭐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겠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걸 얘기를 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줄게. 우리 와가지고 무슨 진실병 걸려가지고 레드필병도 고쳐야 되잖아. 진실병 걸려가지고 충분히 타이밍 재가지고 현명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막 무조건 다 까놓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남녀평등으로. 잘 봐 어떻게 되는지 잘 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지금 상태에서 일부 다처 선언까지 들어가면은 여성의 정신에 큰 데미지가 올 것 같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나고 계신 여성분이 인생에서 제대로 된 남성성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성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가 제대로 못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견뎌낼 만한 쿠션이 없어. 내가 만나는 여성하고 오픈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컨디션을 옛날에 설명을 해줬지만 자 이거예요. 내가 만나는 여성들은 모두 남성성이 결여된 가정에서 자란 케이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남성성의 좋은 맛을 봤던 여성들이야 일단. 응? 그리고 만남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내가 꾸준히 남성성과 문제 해결 리드를 각인을 시켰어 얘네들한테. 뭐냐면 나는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내는 남자다. 그런 유일한 남자다라는 그 컨그로스를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가져갔다고. 나는 애초에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뤄내는 남자다 라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의 남성성도 보여줬죠. 롱텀 컨그루언스야. 거기에 제뉴인 디자이어까지 있잖아. 그치? 제뉴인 디자이어까지 더해지고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나는 그리고 애초에 난 너만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쿠션이 너무 많았던 거야. 내가 이게 트루스를 딱 떨어뜨려도 얘네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나 혼자 가질 수 없는 남자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딱 떨어뜨린 거야. 그런 상황. 그럼 얘는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또 선언을 안 했겠지 나는? 그렇게 선언을 안 하고 그냥 애초에 난 너만 본다는 얘기를 안 했지. 그러면 걔네들이 중간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저번에 내가 편지 공개한 것처럼 나는 너의 사이드 치기에 대해서 좋으니까 네 옆에 있게만 해줘라. 지들이 알아서 얘기를 먼저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 네가 왜 사이드 치기야? 난 너를 아낀다. 너는 나의 메인 워먼이고 언제든 너의 인생에 불을 밝혀주고 싶다 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알아듣잖아? 내가 너만 본다 그랬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알아는 들었지. 근데 자기는 먼저 나의 사이드 측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오면 나는 이제
아, 나는 너는 메인 워먼이다. 나는 너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서로의 그 합의가 생기는 거지. 응? 갑자기 그런 생각도 없이 시작을 한 여자한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는데 거기다가 땅 하면 어떻게 돼? 응?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결과를 얘기해 줄게요. 그게 아마 제가 그러니까 10일 후에 내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야. 내 얘기를 듣기 전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반응을 본 다음날 아침에 달았던 글이래.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자기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미 선언을 하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이씨, 나한테 물어보고 선언을 했어야지. 근데 일단은 선언을 하고 물어본 거지 나한테. 근데 내가 답을 줬는데 내가 답을 내가 급하게 줬구나. 안 기다려. 쏘리. 내가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이게 너무 급해 보여가지고 여성분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 답장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하기를 실은 10일 전에 이미 그렇게 10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미 선언을 하고 난 후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아 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낸 거지.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준 거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빠르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잖아. 여자 분명히 데미지 입었을 거다. 조심을 해라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댓글을 달았던 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날 여자친구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대요. 괜찮은 듯 보였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미 자기는 했지. 근데 그날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대. 그래서 퇴근 후에 여자친구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봤대.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눈물만 흘렸고 퇴근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악마가 찾아오길 빌었다고 한대요. 물론 이 말 그대로는 뭐 믿지 않아. 나도 여자가 말하는 거는 말로만은 믿지 않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자 마음에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딜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근데 말이 너무 그렇잖아. 올라가서 악마가 찾아오길 그러니까 인생이 끝난 느낌이 든 거야. 그러니까 제니인 디자이어가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야. 뭐 제니인 디자이어가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악마가 찾아오길 빌었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건 뭐 말은 내가 말만 들었었으니까 그 여성물 진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언남님께서 말씀하신 좋지 않은 결말로 흘러갈 확률 쪽으로 치닫는 듯한 기분이었대요. 다만 다행히 언남님의 답변 글에서 힌트를 얻어 저는 최우선으로 여자친구의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대. 그때 내가 옛날에 알파가 여자의 불안함을 달래는 법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거 막 한번 녹음한 거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Hello? Yeah. Yellow? What did you say yellow? No, I said hello. I'm dark, like yellow. I know. So, whatever you have right now, like anything concerning you, what you need to do right now is having a wonderful sleeping, okay? And brush your teeth well. Okay. Yeah, let's talk about that in a different mood tomorrow. Okay. Okay, you will do well, okay, baby? Thank you. And you're already doing very well too. I know I'm wonderful. You're more wonderful than you think, especially in my eyes. I'm sorry, I was humble. But I like to be humble at night. Not in the bed, but my little self is not humble, but out of control. Oh, really? Yes, you know what it is. I do. You know that better than I do. Yeah. Okay. Are you ready to go to bed? I never am, but I guess so. Oh yeah, you need something before that with me, I know, but not today. Okay. Have a good night, and talk to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okay? See you tomorrow. Okay. Thank you. You have a good night as well. I hope you can get a little bit more sleep. And I'm excited to see you tomorrow. I'm working so hard these days. I know. Yeah. See you tomorrow, okay? Okay. Okay. See you tomorrow. Okay. Good night. Good night. 이런 거야. 여자가 막 걱정을 하니까 baby 얘기하잖아. So what you do right now,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first, okay? And have a wonderful tomorrow. We are gonna talk about that. 내일 내가 얘기를 해서 알아낼 테니까 일단은 너는 이빨 닦고 잠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잖아. 그때 여자가 You're so wonderful. 그러니까 I know I'm wonderful.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야. 그걸 보고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따라한 거지. 어떻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나의 이런 욕망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그리고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은 똑같이 했네. 양치하고 예쁜 꿈을 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알파남이 여자를 달래는 법에서 영감을 얻었대. 이제 그 말을 딱 해준 거지. 먹혔어 근데 그게.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기에 여자친구도 수긍하는 듯 했대요. 그 후엔 서로 어떤 걸 예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면 서로 예쁜 거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옆에서 잠들겠대요. 잘했어. 그러니까 무드를 바꿔줘야 돼. 응? 언남님의 조언을 들어보지 않고 조급히 행동에 한번, 그러니까 내 조언을 안 들었다가 문제는 아니고 뭐 내 조언을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레드필병이 이런 거야. 나는 고가치 남성이니까 drop the bomb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그 여자의 환경을. 레드필 이전에 뭐야, 알파 메일의 기본적 특징은 문제 파악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사냥꾼의 눈을 가져라. 문제 파악을 해줘야 돼. 뭐가 진짜 문제인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감당할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알파인 거지. 알파라 그래가지고 씨발 내 족 가는 대로 하겠어 이 개 같은 새끼들 막 이러면서 나는 고가치 남자가 억대 연봉이고 씨발년 내가 뭐 딴 여자만 네가 어쩔 건데, 이게 레드필 알파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알파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통했던 알파는 그런 알파가 아니고, 이 상황도 마찬가지지. 내가 만약에 그런 욕망을 찾았어? 그럼 좀 더 탐구를 해봐. 섣불리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1대를 원하는지, 내가 1대 다수로 하고 싶은 거. 지금 그 앤드류 테이트나 레드필 그룹들의 말에 혹한 거잖아. 결혼은 나쁜 거. 아니 결혼이 왜 나빠.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친구가 제뉴인 디자이어가 있고 결혼해서 이 여성이 나에 대해서 나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결혼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여자가 베타 남성을 찾아서 생존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나쁜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가치를 쌓아가려고 하는데 둘이서 1대1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에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야. 레드필 구루들이 말하는 걸 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래서 내가 내 채널을 레드필이라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내가 레드필이 아니고 뭐야?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남자 매뉴얼 부록이지. 여러분들 당신이라고 하지 마. 너무 거리감 느껴져. 여러분의 스스로의 인생 매뉴얼을 만들 때 내가 만든 매뉴얼은 부록으로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 파악을 하고 내가 처음에 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주적 판단이잖아. 사회진흥. 내가 여러분들의 사회진흥을 먼저 말씀드렸죠. 자주적 판단을 하라고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알파 메일적인 어떤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해야 돼. 여자가 뭐야? 아빠가 바람 펴서 풍비박살이 났는데 남성성을 제공을 못 해줬고, 거기에다가 제뉴인 디자이어도 있는데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었고, 남자는 원래는 여자 하나만 보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결혼도 무산돼가지고 여자 데미지 입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안 좋은데 여기서 난 레드필 알파 드롭 더 bomb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응? 그게 맞지가 않는 거야. 그게. 초기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그죠? 내가 예방주사를 많이 놔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예방주사를 많이. 응? 이 자주적 판단과 사회지능 있죠. 주체적 판단과 사회지능인지 뭐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사회지능을 갖고서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라는 거야. 사냥꾼의 눈으로. 그냥 레드필 그루들이 결혼은 나쁘다고 얘기해가지고 결혼이 나빠 이러지 말고, 나 그래서 결혼 뭐라고 올렸어. 결혼 나빠가 아니고 결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은 좀 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결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야 맞는 거야. 이 레드필의 한 가지 단점이 그거지. 미국 레드필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물론 너무 아닌 상황은 딱 아니게 하면 좋은데, 또 너무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문제도 좀 있고, 무조건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게, 고가치 남자면 무조건 여러 여자를 만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잘 봐. 내가 고가치 남자면은 고가치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짤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1대1이랑 1대 다수의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라는 거야. 고가치 남성의 선택권은 뭐냐면 내가 1대1을 할지 1대 다수를 할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1대1을 해야 돼. 걔는 그거 말고는 여자를 만날 길이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선택할 길이 있을 때
나에게 진짜로 맞는 게 뭔지를 선택하는 남자, 그게 알파 메일인 거야. 무조건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게 알파 메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왜 잘못됐어? 아까 이분이 뭐라 그랬지? 자기가 뭐 이제까지 결혼은 나쁜 거고 이제까지 여자들이 나에게 건네오는데 그걸로 다 했던 게 내 인생은 잘못됐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응? 인생을 부정하지 마. 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왜 부정을 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바뀌는 거야. 이거는 레드필을 넘어서는 나의 얘기예요. 레드필을 했다고 해서 레드필, 나도 내 주변에 친구들 중에 레드필 먹고서 막 레이지 오잖아. 그럼 내 인생이 내가 바람을 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응? 너 진짜 바람을 피고 싶어?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고 지금부터 나의 선택이 나의 주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이제까지의 내 인생을 너무 부정하지 마세요. 남자가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내가 가치를 쌓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그 어떤 것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방식, 그것도 내가 예방주사 놔드린 거고, 그쵸? 염세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여성분을 잘 다독였다는 거지. 그렇다고 베타 심핑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문제 파악을 잘해야 돼. 그리고 제 조언을 들어보지 않고 조급히 행동이 한번 위기를 봐서. 그러니까 내 조언은 안 들어도 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딱 문제를 주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라는 거지. 어쨌든 제 조언으로 위기를 넘겼대. 그러니까 여자의 이상한 낌새를 내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제 감사하지. 나의 조언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여자를 구했어 우리가. 그리고 일부 다처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주신 언나님의 답변에서 제가 느끼는 죄책감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그래, 일부 일처냐 일부 다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타이밍과 이제까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자에게 충격이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이 부분들이 현명하게 돌아갈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삶에 영향을 주신 게 느껴지고 뭐 존경하고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뭐 땡큐 말고 또 뭐가 있어. 앞으로 본인이 할 일은 명확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문제 해결 리더십을 각인시켜 롱텀 컨그런스를 이루어내면서도, 봐봐, 이제 생각이 이제 올바로 잡혀가기 좀 시작하지. 롱텀 컨그런스를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랑은 다르게 행동했잖아. 충격이야. 그러니까 롱텀 컨그런스를 생각을 하고 동거 관계를 정리해 일반 연인 사이로 돌아가겠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후에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이유로 이별하는 것이 베스트겠죠. 뭐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 롱텀 컨그런스가 돼서 여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지점일 때. 자, 제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이별하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죄책감과 혼란을 느낀다. 여자친구는 제게 헌신한 것 외에는 죄가 없거든요. 어쩌면 넌 어떻게 내게 헌신한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 딴 맘을 품으려 하느냐고 혼내는 언남님의 답변을 바랬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염원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 성적 욕망과 양심 사랑,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부분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을 불식시킬 만한 조언이 있을지 궁금해요. 남자가 되는 거지 일단. 이게 왜 혼란스러운지 알아? 남자가 아니라서 그래 아직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죄책감에 막 허덕이고 있잖아. 죄책감에 허덕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벗어나는 게 문제 본질이야. 지금 여자를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일단은 부모님의 그런 영향력에서 휘둘리지 않는 게 먼저지.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가 본인의 남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오케이? 일단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뭐 일단 여성분에게 데디 이슈가 있어. 내가 봤을 땐 데디 이슈가 있는 여성인 것 같아. 그리고 평화로운 하렘을 만드는 건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평화롭게는 하렘은 여자를 고르는 부분이 일단 반을 차지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자를, 그 하렘을 받아들일 만한 여자를 골라야 돼. 남성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맛보았던 여성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여성과 1대1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 현재. 그러니까 1대1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현재 여성을 사랑하면 1대1을 해도 돼요. 근데 1대1을 하지 않으려면 헤어지는 방법도 있지. 근데 헤어지실 때에는 상대 여성이 알파 비디오가 될 거를 각오하고 해야 돼. 그것도 죄책감이 생기겠지, 자기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헤어지기 전에 적어도 좋은 남성성을 일정 기간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언자님의 선택이죠. 내가 이걸 프레쉬할 수는 없는 거야.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긴 해. 뭐 남녀관계의 일이니까. 상대 여성분의 아버님이 제대로 된 남성성을 주지 못한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가장 핵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여성분의 아빠가 좀 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도 못하면서 바람을 핀 거지. 바람을 필 거면은 거기에 대해 오는 컨세퀀스를 잘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일단 여기는 문제의 핵심은 원래 여자랑 만나냐 안 만나냐보다는 더 핵심 뭐냐면 이분이 일단은 먼저 남성성을 발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부모의 어떤 그런 톡식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쵸? 자, 두 번째, father figure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부 이처를 이해해줄 여자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저만 해도 만약 헌신적인 제 딸이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저만 해도 만약 헌신적인 제 딸이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저로서는 할 말은 없겠지만 마음에 안 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언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내가 이것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게 아름다운 모순을 이해해야 돼. 내가 여기서 좀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이제 영상 중에서 막 설명한 게 있었어요. 약간 이거 좀 서머라이즈 해주면은 이것도 얘기하려니까 엄청 길긴 한데 딸내미들은 어떻게 할까? 잘 봐요. 셀프 인용이야. 딸들에게는 뭐라고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지. 아니 자신이 타인에게 하는 행동은 타인이 내게도 좋을 행동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타임이 옛날에 한번 나눈 건데 그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딸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 문제로 온 거잖아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조금 비정한 면을 보여줄게요. 뭐냐면 인생은 경쟁이야. 경쟁이라고. 그리고 경쟁이라는 게 남을 죽이는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야.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야. 그쵸? 그러니까 사회에 사는 이상은 선의의 경쟁을 믿어야 되겠지. 물론 룰을 어기고 막 행동하려고 하는 애가 있다면 이제 맛을 보여줘야 지옥을 보여줘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냐면 나는 내 딸들에게는 여자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는 거지.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아들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고 그치? 그 조언들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내가 아들들한테 주는 조언, 딸들한테 주는 조언이 서로 상충이 되기도 해. 근데 그렇게 서로 기량작용을 이루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옛날에 했던 얘기야 실은. 셀프 인용을 하는 거지. 모두가 균등하게 동일한 이치로 움직이는 듯한 발상은 내가 봤을 때 사회주의에 가까워. 그리고 실현되기 어려워요. 모두가 균등하게 동일한 이치로 움직이는 발상은 불가능해. 기계도 그렇게 못 돌아가. 예를 들면 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타인이 나와의 경쟁에서 나를 이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것부터가 모순이잖아. 이는 경쟁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리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럼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싶잖아. 그럼 너도 이기고 싶고 어떻게 다 이겨?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야? 선의의 경쟁이야. 선의의 경쟁. 또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뭐 모든 정보를 다 까고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경쟁을 하라는 거야. 선의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자식들이 다른 개인들보다 경쟁력이 뛰어나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딸이 우선순위 있잖아. 예를 들면 1대1을 할 수 있는 알파 메일 제일 좋지. 그 다음에 1대1이 안 되지만 나의 딸을 메인 워먼으로 두는 여러 명을 만날 수 있는 알파 메일. 그러나 문제를 가정으로 가져오지 않는 알파 메일. 다양하게 층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할 수 있는 한 어베일러블한 옵션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능한 걸로 원하는 걸로.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어설프게 나약한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균등하게 하는 순간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딸한테는 어떻게 말을 하냐고? 내 딸한테 유리한 내가 설마 내가 만나는 여자랑 내가 기르는 딸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만나는 여자한테 나쁜 얘기를 하고 내 딸한테는 좋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도 있지. 내 딸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내가 만나는 여자들에게 이 모든 여자들에게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긴 있지. 그렇지만 톤이 좀 달라. 내가 만나는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이 여자를 속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겠지. 그러나 내 딸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내 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내가 만나는 여자들과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때에는 그 여성들에게도 나의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혜택이 가게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나에게 유리한다라고 해서 내가 만나는 여자들을 이용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져가되 나랑 만나는 여성들에게도 인생의 혜택이 가도록 다 고마워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여성들이 내가 뭐 다른 여성이 있다 불행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아니야.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여성들의 인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많은 가치들을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그러나 내 딸들에게 더 유리한, 좀 더 유리한 얘기를 해줄 거고 옵션을 다 얘기를 해줄 거고. 균등할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건 이제 다 이분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이 이 질문을 준 건데 여기는 관련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요. 내가 높은 남성성을 갖추고 다수의 여자와 관계를 이어가면 내 딸이나 내 여성 가족이 그와 같은 남성과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의문이 남는다. 연애 시절이야 어찌어찌 넘어간다 해도 결혼한 후에는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며 가정 형태를 원만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다수의 여자와 교제하는 남성에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아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지. 근데 잡아요. 머릿속으로만 남녀관계를 보는 거지. 이에 대한 언남님의 관점이 궁금했다. 이에 대한 이미 영상이나 댓글에 있었는데 제가 부지하게 놓친 것이라면 링크를 남겨주면 감사하겠다. 자, 내가 이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전은 내가 이미 영상으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한번 얘기를 해봐. 근데 1대1 결혼 제도를 따르는 게
잘 봐요 여러분. 머리가 깨질 수도 있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 근데 그래서 그러면 모두가 1대1 결혼 제도를 따르면 행복해? 아 행복하냐고. 그게 답이야? 우리 현대 결혼 제도가 1대1 결혼 제도 아니야? 근데 이혼율이 어떻게 돼?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커플들이 행복하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대1 결혼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지. 1대1 결혼 제도를 하던 1대 다수를 하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야. 남녀가 행복하다라는 거에는 형태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야. 욕망이 포인트라는 거지. 어떻게 욕망을 선의로 채울 것인가. 잘 봐요. 지금 인간 역사에 지금처럼 1대1 결혼 제도가 보편적이었던 사회가 없어. 근데 이혼율이 최고지.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이것도 내가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이 1대1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1대1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나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모두가 1대1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발상은 남녀관계 불행을 가져와. 이것도 뭐야? 균등이잖아. 균등이. 이해가 되셨죠? 잘 봐. 너도 1대1 나도 1대1. 아니 그렇게 가면은 안 행복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봤을 때 뭐가 나한테 제일 맞는지를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유를 줘야 돼. 대신에 거기에 어떤 룰이 좀 필요하지. 난 그거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타고난 본성. 어떤 사람한테는 1대1이 맞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한테는 1대 다수가 맞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 응? 근데 꼭 모두가 1대1을 해야 된다. 혹은 꼭 모두가 1대 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균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에바야. 안 된다고. 그러면서 불행해지는 거야. 아니 각자가 타고난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해? 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다르게 일하는데 월급을 똑같이 주겠다. 행복해? 안 행복해.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이는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남자는 노력을 좀 더 적게 들일 수가 있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도적으로 막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나는 1대1이 맞는 사람이 1대1 오케이 행복해. 나도 나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1대1이 맞는지 1대 다수가 맞는지 생각해보고 1대 다수면은 몇 명이 더 맞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거치라는 거야. 무조건 1대1을 균등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말대로라면은 이 사연자 말고 여기서 얘기하잖아. 1대 다수의 관계를 이어나가면 내 딸이나 내 여성 가족이 그와 같은 남성과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받아들여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1대1 제도잖아 지금. 그래서 행복하냐고 모두가. 결과가 말해주잖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탁상 공론이야 저 얘기는. 사회주의는 논리로 들으면 거의 완벽하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해보니까 어때? 안 돼. 왜? 욕망이 무시됐잖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무시됐잖아. 그 부분을 무시하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이 안 돼 있는데. 응? 마찬가지야. 이것도 1대1로 균등하게 잡아버리면은 뭐예요? 그렇게 디자인이 안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100% 전부 다가. 어떤 사람 저렇게 돼 있기도 하겠지만 아닌 거를 길로 하려고 하니까 사회를 시도했다가 어려워진 상황 같은 꼴이 난 거야 결혼도. 그쵸? 아니 네가 1대1 한다고 나도 1대1 해야 돼? 그리고 네가 1대1하고 내가 1대1을 안 하면 난 나쁜 새끼야.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1대 다수를 하는데 여자들 털어먹어 막.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코어는 1대1이냐 1대 다수냐 이거랑 똑같아요. 부자라고 욕먹고 가난하다라고 욕 안 먹어? 가난하다라고 욕먹고 부자라고 욕 안 먹어?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욕먹고 안 먹고는 어떤 존재 방식으로 부자를 하고 있고 어떤 존재 방식으로 가난하냐야. 가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큰 뜻을 품고 뭔가를 하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 욕할 수 있어? 못해. 근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난해. 그건 욕해도 돼. 자기 역할 제대로 안 하고 가족 굶어 죽이면서 도박질이나 하면서 자기 가족 못 벌어먹여가지고 가난해졌어? 그건 욕 처먹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큰 뜻을 품고 뭔가를 하다가 가난해질 수는 있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욕할 수 있냐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자기가 꼭 도덕적으로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면서 가치를 생산하면서 돈을 벌었잖아. 그 부자를 왜 욕하라는 거야?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부자는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의 피를 속여먹고 등골 빨아먹으면서 상생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욕 처먹고 사회에서 배제돼야 맞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응? 균등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남을 등골 뽑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되겠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부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욕먹는 거야. 가난해도 그런 식으로 살면 욕먹는 거고 부자라도 그런 식으로 살면 욕먹는 거지. 응? 그런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1대1을 했다고 1대 다수를 했다고 그게 무슨 그것만 가지고는 욕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까처럼 봐봐. 1대 다수를 하는데 여자에게 데미지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나쁜 예로 하나를 들었을 때가 베타가 존나 능력도 없는데 여자 목에다가 빨대 꽂고서 1대1 하는데 1도 안 하고 존나 여자 벌어오는 그 연봉만 쪽쪽 빨아먹고선 1대1 하고 있어. 그거 괜찮아? 그게 괜찮냐고. 자기 일도 존나 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마음도 없는데
애새끼란다. 애를 낳는데 보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 애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가족도 막 힘들어. 근데 1대1은 해. 어때? 이런 1대1 괜찮아? 그런데 어떤 남자는 자기가 문제 다 해결해주고, 여자가 3명이라고 쳐봐. 그런데 문제 다 해결해주고 다 문제가 없이 살아. 그리고 걔네들도 불만이 없어. 이게 어느 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1대1이냐 1대 다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제대로 교환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1대1을 해도 남성성 여성이 잘 교화가 되면 괜찮아. 교환이 되면 1대 다수가 됐잖아. 근데 이 새끼가 존나 능력도 없고 자기 남성성도 없는 새끼가 자기가 그 가져가고 그 감당 있잖아요. 여럿을 가지면은 그 정신적인 그 그릇이 커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여성들의 어떤 그 불안함을 다 다뤄내야 되잖아. 내가 그걸 다 이렇게 감싸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씨발 그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새끼가 여자들 불안하면 막 존나 드레디 게임 3명한테 다 하면서 이 개같은 년들 내가 말한데 하랬어 안 했어 이렇게 해서 3명 만나봐. 일부 다처가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1대1이냐 일부 다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그 여성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1대1이 되면은 마치 뭐 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개소리야. 그래서 1대1로 모두에게 강요했는데 행복하냐고 지금. 안 행복하니까 막 나한테 오는 사연들 지금 가관이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1대1이 무조건 여자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여성들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불행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만난 남자가 가치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루저일 때 가장 분개해. 여자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 남자는 이걸 모르는 남자는 평생 가도 여자의 심리를 이해 못해. 왜 쟤는 바람을 폈고 왜 쟤는 바람을 안 피고 이거를 평생 가도 이해를 못한다고. 여자의 심리를. 응? 여자는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불행한 것이라기보다 그거 뭐 좋진 않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야, 내 남자가, 내가 고른 남자가 가치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남자 루저일 때 제일 분개해. 여자는 씨발 내가 고른 남자가 그렇게 되는 거야. 남자가 단순히 딴 여자를 만났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딴 여자를 만나는데 여자들이 막 목숨을 매는 거고, 어떤 남자는 한 여자만 만났는데도 그 여자가 이 새끼 하면서 막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딸들과 사위들과 관련해서는 내가 얘기를 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남성성의 4대 요소를 반드시 갖춘 남자를 만나고, 어번던스 요소, 사회성, 뭐 지위, 돈, 외모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 애들, 내가 최근에도 내가 이제 내 애들 얘기하는 거, 내 애랑 얘기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막내가 또 얘기해줬잖아. 우리 언니 오빠들도 어쩌고저쩌고 얘기 다 해줬잖아. 그치? 그리고 1대1을 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여자애들한테. 그러나 알파 메일일수록 1대1을 하는 남자의 폭은 굉장히 좁아진다.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어쩌면 네가 그런 남자는 평생 못 찾고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 네가 1대1 하고 싶은 남자 만나고 싶어. 근데 알파 메일 스타일일수록 그런 남자의 숫자가 줄어들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베타가 1대1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베타는 1대 다수를 못해서 그래. 근데 베타들도 바람 핀다 여러분. 바람 필 거 다 펴. 어떻게 펴? 저기 뭐야, 스트릿클럽 가가지고 몰래 막 몇백 불씩 쓰면서 바람 핀다고. 존나 찌질하게. 아니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니까. 아들들한테도 응?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딴 여자 만나고 싶잖아? 그럼 네가 딸려가는 식으로 만나지 마. 너 아니면은 너한테 목숨을 걸겠다. 너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 너 아니면은 죽고 못 살겠다 하는 여자가 너를 따라올 때 그때 만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여자 만나고 싶어? 근데 존나 병신같이 여자가 마음도 없는데 네 돈 다 써가면서 네 가족한테 들어갈 돈들 그거 다 커트해가면서 자식의 교육의 질을 낮추고 가족들의 음식의 질을 낮추고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애들 대학비도 안 내고 애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존나 개병신같이 그런 거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깨달음도 없으면서 여자한테 한번 꽂아보겠다고 새끼가 자기 가족을 등한시하면서 만나는 그딴 볼품없이 만나는 개병신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응? 만나더라도 나는 내 가족을 다 책임지는데 여자가 자기가 알아서 와서 나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좋은 거야. 그래서 좀 보니까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원래 만났던 여자도 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이미 읽어놓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애드가 돼야지 존나 개 병신마냥 저 여자애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정이 있는데. 응? 병신이야? 왜 애들이 어디서 빡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아빠가 바람을 폈잖아? 애들이 어디가 빡치면 우리한테는 교육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주고 대학비도 막 되게 인색하게 굴고 막 저렇게 했으면서 저 여자한테는 반지도 사주고 뭐 해주고 그거 보면 애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부인도.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알았다고 치자. 근데 엄마도 보니까 좀 인정하는 것 같고 아빠의 어떤 그런
가치로움을. 그리고 이 아빠를 봤는데 우리 가족은 정말 아빠가 봤을 때도 훌륭하게 우리 옆에 있어줬어. 멋있잖아 아빠가. 근데 역시 우리 아빠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가 되면은 애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이게 약간 지네틱인 것 같아. 약간 뭐라 그래야지? 유전인 것 같아. 그게 받아들여져 애들한테. 애들이 그게 받아들여진다. 우리 아빠의 그 존재 방식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접시를 쉽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여자를 더 만나게 되더라도 일단 굳건히 하고 이렇게 가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건사 하나도 못하면서 내 부인하고 애들이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고 애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 당하는데 혹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못하는데 가치를 못 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길을 제시도 못 해주는데 나가가지고 아무 여자한테 X라고 다니면 그거 어떤 새끼가 그거를 이해를 해줘. 응? 그쵸 여러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바람을 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1대1이냐 1대 다수냐 문제. 1대1을 해도 마찬가지야. 1대1을 하는데 개X같이 여자는 안 만나. 근데 맨날 딴짓거리나 하고 있고 일할 생각도 없고 부인 벌어오는 돈이나 와가지고 돈이나 내놓으라 그러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폭력이나 쓰고. 근데 1대1만 해. 응? 그런 1대1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대1이나 1대 다수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온다. 만약에 1대3이야 근데도 부인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남편이 딱 와가지고 아빠가 딱 나오면은 벌써 질서가 잡히는 느낌이 있잖아. 내가 딱 우리 아빠가 오시면 뭐든 된다. 1대1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1대1 할 때에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시민으로 일하고 우리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노력을 보이고 부인과 서로 뮤추얼하게 리스펙트 해주고 부인이 만들어주는 음식에 감사할 줄 알고 그죠?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 계획 짜가지고 자기가 1대1을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우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게 뭐가 잘못돼서 잘 된 거야. 그게 베타야? 아니야. 그게 왜 베타야? 그게 왜 베타냐고. 내가 1대1 하는 사람 욕하는 것 같아? 안 그래. 내가 욕하는 1대1은 이거야. 원래는 밖에 가서 딴짓하고 싶은데 뭐 키스방이니 뭐니 노래방이니 가가지고 막 그거 하면서 말로는 조동아리로만 나는 1대1 하는 남자고 1대1 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서는 딴 여자 생각하면 딸딸이 치고 그렇게 사는 마지못해서 1대1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선택해서 1대1을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위선 떨지 말라는 거야. 그런 위선을 떨지 말라는 거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니네가 혼자 남을 수도 있어. 응? 내 딸들한테. 그런 알파 메일일수록 실은 1대1만 하는 사람들이 적어. 여기서 중요해요. 아빠의 역할이. 이런 걸 해야 1대 다수 가능하다는 거야. 뭐냐면은 그런 남자를 평생 못 찾고 혼자 남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이 아빠가 항상 네 뒤를 봐주마. 내가 항상 네 뒤를 봐주마. 그게 돼야 돼. 만약 네가 여러 여성을 만나는 남자를 만난다면 너가 메인 워먼임을 확실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네가 가장 가치가 높은 여성으로서 그 남자 옆에서 라스트 네임 마지막 이름 이어받고 그의 아이를 낳고 너의 메인 워먼으로서의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서 사이드 칙들이 감히 네 자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는 남자를 골라라. 그 과정에서도 아빠가 항상 네 뒤를 봐주마. 사유가 되는 남자가 남자의 길을 제대로 걷도록 내가 또한 봐주고 이끌어주마.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응? 그럼 내가 말한 게 쉽지는 않잖아 이게. 그러니까 1대 다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들들의 경우에는 이와 호환이 되면서 또 좀 다른 메시지를 해주지. 딸들한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뒤를 봐주마. 그래? 1대1 하고 싶은 알파메일 찾고 싶어 찾아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적다. 그래서 만약에 못해서 네가 혼자 남게 되면 내가 뒤를 봐주마. 그런데 네가 만약에 여럿을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네가 확실하게 라스트 네임을 받고 그의 아이를 낳고 네가 메인 워먼으로서의 힘이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남자를 고르고 내가 계속 그 뒤를 봐주마. 그거예요. 어때? 그냥 단순히 1대1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랑. 나는 그거는 너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해.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난 또 심지어 얘기하잖아. 남의 여자 건들지 말라고. 1대1 하면서 남의 여자 건드리는 애들도 많아요. 1대1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셨죠? For me, if you are just throughout our lives physically loyal to me, that'd be great. But I understand the principle and the nature of it. So